직업 선택할 때 너네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특기가 있는지 좀 인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연계해 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e스포츠 대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가 있었는데 우승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국제 대회를 좀 연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역 대회 같은 것들을 옆에 지역에 있는 뭐 전국 대회 같은 거 내보낼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정말 갖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수 어드바이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진로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에 있는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청소년 지도나 상담이나 평생교육에 대해서 꽤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평생의 생업으로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열정으로만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기에는 본인이 분명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가치관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겠다. 저는 학부 때 친구들이랑 너희 진로 어떻게 생각해? 너네 뭐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난 지도로 갈 거야. 난 평생교육 갈 거야. 난 상담 갈 거야. 라는 크게 세 분야.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나는 전문 교사가 될 거야. 까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 분야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각 그 기관별로 그리고 각 직책별로 가지는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담하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싶으니까 나는 상담사가 되겠어. 에서 끝나기보다는 근데 나는 워라밸이 좀 중요해. 나는 퇴근하고 내 시간이 있어야 돼. 라든가 근데 나는 페이가 진짜 중요해. 나는 최소한 몇 살까지 얼마나 벌고 싶은데 그게 과연 여기서 될까? 라든가 혹은 나는 내 개인적인 성취를 되게 높여가고 싶어.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싶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계속 디벨롭이 되면 좋겠어. 라든가 하는 본인의 희망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좀 순위를 매겨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센터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진로 집단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가치관 경매 게임을 했었어요. 다들 좀 흔하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집단 리더로서 활동을 하지만 활동 끝나고서 저도 한참을 그 경매 카드를 보면서 내 진로 가치관은 무엇일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는 무엇일까? 무엇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무엇은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딱 취업했어. 근데 저는 한번 취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석사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이제 나의 10분은 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평생 동안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선택지가 앞에 주어졌을 때 지금 나에게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네.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더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진로 가치관을 잘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내용과는 조금 상반될 수 있는데 너무 한 번에 최선의 선택을 내리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이제 재고 따질 게 많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뭔가 좌절되지 않을까? 이거 생각보다 돈을 못 벌 것 같아. 생각보다 워라밸이 안 좋을 것 같아. 이거 자격증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난 지금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안 돼. 라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당장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떨어뜨리는 선택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냥 끝?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선택지 A뿐이야. 그럼 나는 지금 이게 최선이야. 그러고 나는 선택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흥미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권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여기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름방학 단축 근무가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 12시에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남는 거예요. 처음 1년 차에는 그냥 멋모르고 계속 놀았는데요. 근데 1년 차가 지나니까 이거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거 꽤 재밌다. 피해자들 지원하고 조사하는 거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면서 2년 차부터는 그런 제 휴가와 연차 같은 것들을 모두 붙여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 그리고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거 한다고 뭐 내가 다음에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될까? 나는 그냥 정통 상담하고 싶은데 뭐 이거 강사 자격증 따서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두다 보니까 나중에 군대에도 상담을 하는 게 있어? 근데 군대에 선고충 전문 상담관이라는 게 있어? 이거 완전 내 경력, 내 이력과 딱 맞잖아. 그리고 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지금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무조건 A를 선택하겠어.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종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나 한번 도전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후에 조금씩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은 선택지, 나에게 더 잘 맞는 선택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은아 어드바이저님. 저는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아이들 돌보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도 6, 7살일 때도 그 꼬맹이들이 다치는 게 싫어서 제가 그 애들을 보호한다고 제 이마가 다쳤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냥 아이들을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냥 책점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역할만 항상 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항상 좋아했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만나고 나의 이런 성향이 가장 맞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가 뭐야? 직업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교사가 항상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도 보면 항상 일관되게 교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고3이 됐을 때 우연찮게 상담 선생님이 실습으로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서 상담이라는 걸 알게 됐고 고3 때 갑자기 이제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라는 과를 알게 되었고 순천향대를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서 대학생활 동안에 평생교육사들 아니면 청소년 지도사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많이 다양하게 경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상담교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걸 굉장히 제가 선호하고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향과 그리고 나의 흥미가 가장 잘 맞을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4학년 때 굉장히 어떤 진로로 가야 될까 많이 고민하던 시기에 교수님들과도 만나서 상담을 많이 진행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 더 명확해졌던 것 같고 이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 진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선 어드바이저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청소년들한테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들이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을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고민을 하실 때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정말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했으면 저는 미디어 콘텐츠를 살려서 영상 연출이나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지금 주변에 뭐 영상 연출 프로덕션 하는 사람들 봐도 내가 저 일 업으로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막 고생하고 막 하는 거 보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미디어 콘텐츠가 저희 학과에서 제가 처음으로 복수 전공자였는데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복수 전공 한다고 미디어 콘텐츠 친구들이 야 쟤는 청소과인데 여기 복수 전공 왜 해? 이러면서 조별 활동도 안 껴주고 그래서 혼자 촬영 다 해서 혼자 편집 다 하고 막 그런 이제 개고생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학교에서의 되게 재밌는 추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명확했던 건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이걸 내 일로서 잘하는 건 내가 자신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그 분야 틀 안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쪽도 생각해보고 뭐 상담 생각해보고 성인학습 생각해보고 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한 실습을 통해서 내가 평생교육 좀 먼저 시작해야지 라고 한 거고
저도 몇 년 일을 하다가 저는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에 갔거든요. MBA 과정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거기를 할 때도 근데 전공이 교육상담 쪽이고 한데 MBA 가능할까? 갔더니 저처럼 비전공자들 엄청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본인들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현업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못하는 거거든요. 해보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는 하려고 시도를 안 하고 핑계거리만 찾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부딪혀 본 다음에 결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늘 학과 후배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 과가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신창은 늪이다. 신창에 들어오기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저희도 늘 이제 공부학번 애들끼리도 나가려면 막 한 달 있다 나가고 막 좀 집에 좀 올라가 막 이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어떤 대외 활동들, 인사이트, 어떤 흐름들을 되게 놓치기가 쉬운 게 저는 우리 과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밖으로 나오시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되게 다양한 대학생들에 대한 활동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 오지 못했지만 98학번에 계신 선배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피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는 두나무 아카데미에 또 총괄 실장님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대학생들, 전국에 내놓으라는 대학생들을 뽑고 하는데 순천향대생 친구들도 거기 뽑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울권, 수도권이 아니라고 해서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1차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드라이버를 걸고 싶은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서 직업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내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답변 등등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4학년인데 조금만 더 일찍 이런 고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2학년 분들께서는 오늘 들은 답변을 바탕으로 본인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고 앞으로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3, 4학년 분들께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취업을 위해서 조금 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재학생분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현장 Q&A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 계신 재학생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폼에 질문 남겨주셨는데 채택이 안 돼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꼭 공통 질문이 아니어도 개개인별로 질문 드려도 괜찮으니까요. 없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받으시면 일어나셔서 학번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사학번 정영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네 분께서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다들 각자만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지선 어드바이저님부터 답변 가능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밖으로 발산하는 게 편한지 안으로 충전하는 게 편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MBTI의 외향형과 내향형 그게 있고 저희는 이제 MBTI 제가 2가 만점이에요. 외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만점이라 제가 별의별 스트레스 다 해봤는데 요가 명상 가만히 있으면 더 생각이 많아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나 빨리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되게 딴 생각을 못하게 에너지를 발산해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일단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운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 뭐 클라이밍, 폴댄스, 뭐 마라톤 뭐 이런 것 좀 약간 액티비티한 것들을 하고 또 일적인 부분들에서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실은 일이 풀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자영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막 술 퍼먹고 막 난 그냥 다 잊을 거야 이거는 쌓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로 운동을 하면서 많이 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연아 어드바이저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애 둘 육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그 한약까지 지어 먹어가며 일을 다니고 있는데 챗 GPT한테 한번 저의 그 사주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봤는데 저에게 맞는 그런 건강과 관련된 저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요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운동으로 많이 풀고 있어요. 아이들 다 재우고 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불 끄고 나서 사실 아이들 재우고 어디 혼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딜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 유튜브 틀어놓고 그 요가 따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했던 게 제가 그 1년 동안 공부를 엄청 혼자 하면서 그 감정일기라는 걸 썼거든요. 제 스스로도 이게 진짜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그냥 혼자서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뭔가를 약간 북돋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가를 끝내고 나서 자기 전에 항상 꼭 한 페이지를 다 적진 않더라도 저는 일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 생각을, 감정을 정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말도 중요하지만 제 스스로를 챙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최근에 제가 올해부터 시작한 일인데 그 다이어리를 3년간 쓸 수 있는 다이어리, 5년간 쓸 수 있는 다이어리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우선 3년만 먼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매해 그 같은 날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기를 뒤돌아보면 작년에 이 날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수 어드바이저님. 네, 저는 좀 취미 활동을 많이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원래 한 가지에 빠지면 조금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많이 빠지는 편인데요. 한때는 등산에 빠져서 이제 블랙아크 100대 명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 좀 유명한 산들을 100대 명산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이제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젊은 2030 세대들이 많이 있는 산악회에 이제 가입을 해서 등산을 다니면서 약간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군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지금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관사 앞에 논이 있습니다. 주위에 뭐가 없다는 말이죠. 뭔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하다가 갑자기 또 뜨개질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입는 옷을 직접 뜨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정진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 활동, 그게 꼭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면 좀 생각이 없어지고 기분 좋아진다라는 것을 좀 거리낌 없이 시도해보면서 좀 밝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저는 정말 그렇게 해도 스트레스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난다 라는 경우에는 저도 일기를 좀 쓰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일기를 쓸 때에 저는 평소에는 좀 욕설을 하지 않고 비속어도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일기에는 욕을 씁니다. 네. 일기에는 이제 제가 차마 입으로는 뱉지 않는 그런 욕들도 써가면서 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것을 훅 이렇게 드러냈다가 아니야 은수야 괜찮아 라는 식으로 정말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여과 없이 적는 편입니다. 나중에 그 일기 보면 되게 웃기고 재밌거든요. 이 당시에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흥분했구나, 이렇게까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났구나, 슬펐구나 라는 감정들을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게 또 나름대로 저의 정보가 됩니다. 그때도 그렇게 슬펐는데 그때 괜찮다고 나 스스로 다독이고 며칠 지나니까 실제로 괜찮았지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좀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거는 어렵지만 저도 일기에 화나는 일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화나는 일, 뭔가 내가 감정적인 동요가 크게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한번 기록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비 어드바이저님.
저도 아직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이 취미를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계획형이기는 한데 시간이 있을 때 여행지를 이제 P형으로 한번 떠나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향형 인간이어가지고 보통 모임을 좀 나간다든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좀 스트레스 해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저쪽 먼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학번 정희주입니다. 그 경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직접 하시는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직업상 돈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많은 재학생분들께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음수빈 어드바이저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그 월급이 들어온 날에 눈물을 머금 적금을 꼬박꼬박 넣는 그런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 몇 년짜리 이런 식으로 꼭 그 돈을 넣어야 되는 약속을 은행과 하고 그렇게 좀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 어드바이저.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학우분께서 좀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은 다른 필드에 비해서 페이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더 궁금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상담 필드는 특히나 석사 이상의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페이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몸값을 올리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전에는 백석대학교 상담센터 겸 인권센터에서 업무를 봤었고요. 지금은 군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아까 가치관 되게 잘 알아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백석대학교 센터에서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정말 마음이 잘 맞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페이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내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꽤나 좀 많이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더 내가 흥미가 있는 관심 분야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상담을 봤을 때 군상담은 참고로 페이가 국방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에 아주 노골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다 높다, 절대적으로 정말 연봉이 끝내준다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지만 제 기준에서 제 나이 치고는 꽤나 받을 수 있는 연봉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상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흥미 분야와도 일치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필드이기도 하고 연봉도 내 생각에 좀 더 디벨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상담을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제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문 강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공무직, 그러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른 타 대학교들 이제 사범학부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정 의무 교육 있죠. 그것을 실시하는 전문 강사로서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필드가 좁다고 지금 당장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탐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경제 유튜브들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접근만 하다가 이제 경제 공부해야겠다, 재테크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보다 보면은 꽤나 유용한 정보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출장을 다닐 때 저는 운전병을 대동을 해서 같이 다니는데 운전병들과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냐, ISA 계좌를 만들었냐,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아직 모르지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합심해서 이거 어떤 유튜브가 유명하대 이거 보자, 이거 보니까 무슨 계좌 만들어야 된대, ETF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안전하대, 이런 건 하지 말래 라는 것들 좀 더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자면 EBS에서 여러분들 사회탐구 영역 관련해서 인강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서 경제 분야 인강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요즘에 금값이 왜 올랐고 미장이 왜 날리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EBS 강의 듣다 보면은 그만큼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그냥 PDF 파일 다운받아서 무료 인강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좀 기본적인 경제 지식 먼저 쌓으시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실천의 방법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아 어드바이저님. 제가 이 질문을 여기서 받게 될 줄 몰랐는데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의 자산 관리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반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약간 어느 정도 적금을 붓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제 좀 결혼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게 됐고 계속 알아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실천을 했는데 사실은 별로 큰 소득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스트레스 방법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매주 로또를 사거든요. 저희 선생님들끼리도 다 같이 하는 말들이 우리 언제 퇴직하지?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너무 힘들 때. 근데 항상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이 이번 주 로또 샀냐고.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동행복권 들어가면 매주 연금복권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주 사면서 그걸 기다리는 기쁨에 그것 또한 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이제 토요일이 될 때만을 조금 기다리기도 하고 제가 벌 수 있는 수입은 한정적이고 이걸 어떻게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자산을 운용해야 될지는 저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저거 해야 되는 건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나만 미국 주식 없는 건 아닌지 나만 비트코인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계속 관심은 두고는 있는데 아직 이렇게 뚜렷하게 행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선 어드바이저님. 제가 사회생활을 한 13년인데 사실 저는 자영업 이제 8년차 정도긴 한데 제가 대학원 처음 MBA 들어갔을 때 사업한 지 되게 오래되신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짓만 하지 마라. 뭐냐면 각자가 받는 수익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수익을 부동산 넣든지 경매하든지 펀드하든지 비트코인 하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그렇게 다 발담그다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MBA 그쪽 방에는 늘 투자 연구회가 있어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결국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고 싶냐면 저도 주식 펀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어쨌든 청지사나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지만 급여 자체가 처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금에 대한 것들을 하시면서 내가 경매 공부를 할 건지 인정 형태 경매 공부를 할 건지 펀드 형태들을 할 건지 비트코인 할 건지 주식 할 건지 아니면 정말 하다못해 그냥 자산관리 맡길 건지 그 부분들은 일단 내가 일에 대한 어떤 금액이더라도 고정수입이 들어온 다음에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맞고 지금 그나마 조금 그래도 뭔가 공부에 대한 흐름을 이끄시고 싶다면 제가 유일하게 해본 게 카카오톡
종목이 35만 원으로 펀드해 본 거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뭐 끽해봐야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다 팔았어요. 그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흐름을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변에 보면 막 엄청 잘난 사람 많고 저도 얼마나 많겠어요. 막 심심해서 MBA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막 차 맨날 바뀌는 사람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인 거지 그게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 적금들을 잘 넣으면서 나는 어떤 재테크나 이런 게 관심이 있지? 공부를 하시면서 유튜브 같은 부분들 배우는 거 당연히 도움되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듣는 거 당연히 도움되지만 어쨌든 손실과 손익은 결국엔 내 책임이기 때문에 일단 적금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면서 내가 좀 주력으로 하려는 왜냐면 그저께 제 친구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공부해서 그저께 경매를 하나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경매도 제도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엔 적금을 넣으시면서 내가 급여가 지금 작아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생각하시기보단 내가 급여가 이 정도인데 적금을 하고 나면 내가 앞으로 나중에 이게 쌓였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 몸값을 어떻게 올리는 자격증이나 경험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 이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요즘 이렇게 허영심이 넘쳐나는 SNS가 많은 속에서 사기 안 당하고 내 자산에 대한 걸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궁금했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청소년 전문가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디 이번 커리어 콘서트를 통해서 재학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여러 직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학술제까지 발걸음해주신 네 분의 커리어 어드바이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커리어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에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콘서트 진행을 맡았던 학회장 박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리어 콘서트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직업 소개부터 진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마지막 돈 관리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청소년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와주신 어드바이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원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진로의 분야는 상담과 지도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토크쇼를 통해서 두 가지 분야 말고도 다양한 진로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된 것 같아 너무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부의 마지막 순서인 폐회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식은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식과 만족도 조사, 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진대회 심사는 교수님들의 심사 60%, 재학생 투표 40%의 비율로 공정하게 선발하였으며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시상은 헌한설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헌한설 교수님은 중앙 계단을 통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그럼 한번 장려상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재학생의 투표를 집계한 결과 장려상을 받은 팀은 AIQ팀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금 수여 후 기념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프로그램 경진대회 장려상 팀명 AIQ. 위 팀은 2025학년도 학술제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제31대 온담학생회 상금은 1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팀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팀은 바로 야이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상장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팀명 야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은 2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이 팀도 판넬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팀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최우수팀은 바로 소포친구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포친구팀도 상장과 상금 수여후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 팀명 손펀친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은 3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식을 도와주신 허난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허난서 교수님께서는 잠시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위해 고생해주신 세 팀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팀 모두 수상 축하드립니다. 이제 3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부를 마치기에 앞서서 교수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한설 교수님부터 한 달간 앞으로 나와서 회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이거 보느라 또 하느라 고생이 모두 많았습니다. 개이사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발표하는 거, 영상 만든 거, 프로그램 모두 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과 친구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멀리까지 와주셨던 우리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해외사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미리 준비를 못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학술제 준비하면서 매우 바쁜 일정에서 따로 시간 내서 했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들 참여해서 준비해 주신 것 올해는 포스터부터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AI의 그 냄새가 포스터부터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술제 준비한 거 이제 내용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들이 준비했었던 것들 이렇게 발표했던 경험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진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 나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와주신 네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여러분들 다 이거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학술제 진행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저는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 이번 학기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민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행사에 저도 참여해 보니까 이제 첫 참가자로서 드는 생각은 역시 이런 행사 하게 되면 참 준비하는 친구들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좀 힘을 줄 수 있는 건 그래도 학과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아마 주로 와 있을 텐데 이제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학과 행사 내가 꼭 참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꼭 좀 참석해서 내가 이제 기분 좋고 좀 중요한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행사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서로 힘내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는 여기 계신 임원분께 전달해주시고 중앙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술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진행된 학술제가 어떠셨는지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접속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차기 학술부에게 잘 전달하여 내년에도 학우분들이 더더욱 만족하실 수 있는 학술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다시 돌아온 그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온남학생회가 준비한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무대에서 보는 객석이 정말 어두운데 방금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잘 보인 것 같고요. 이제 3부에서는 총 2분을 뽑아볼 예정입니다. 입구에서 나눠드린 팜플렛 상단의 숫자를 확인해 주시고 호명하는 숫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팜플렛을 들고 양옆 계단을 통해 무대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품 추첨은 학회 및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추첨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경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품은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입니다. 과연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을 받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지 번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축하드립니다. 60번 있으신가요?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투명하게 이 투명한 통을 통해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60번 맞아요. 네, 약간 당황스럽네요. 학생의 임원이 3명이나 당첨이 되다니 정말 절대 주작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준비를 위해서 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사진? 하나, 둘, 셋. 제각.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명단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경품을 알아볼 텐데요. 효원 씨, 두 번째 경품은 뭔가요? 두 번째 경품은 CJ 기프트카드 5만원권입니다. 이 상품은 올리브영과 CGV 등 CJ 계열사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CJ 기프트카드 5만원을 받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인재 선배님께서 한번 뽑아주시죠. 몇 번일까요? 앞자리부터 말씀드릴까요? 뒷자리부터 말씀드릴까요? 앞자리는 5입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4. 54번 계신가요? 54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팜플렛 번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4번 확인했습니다.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징빙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명단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혹여나 제가 당첨될까 제 팜플렛을 들고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당첨이 되지 않았네요. 혹시라도 만족도 조사를 못하신 분들은 각 학년 공지방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상식과 만족도 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어느덧 3부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혜원 씨는 이번 학술제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맞이한 학술제를 직접 준비해보면서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가득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오프닝 영상과 감동이 있는 축사로 시작해서 프로그램 경진대회의 멋진 기획서들과 동아리들의 유쾌하고 흥겨운 공연, 그리고 재학생분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커리어 콘서트까지 다양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준비해보는 학술제이기에 설렘보다는 걱정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술제 준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 재학생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AI 시대에서 공존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비 청소년 지도자로서 고찰해보는 영감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학술제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귀한 시간 내어 와주신 학술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긴 소박을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저희 마무리 인사 후에 다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단 작성을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학생 임원이 명단 작성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2025학년도 학술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담학생의 학술부 부장 안은지 차장 정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